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뉴욕 증시가 하락세는 좀 다소 멈춘 것 같긴 하면서도 또 혼조세로 마감되면서 S&P 500 지수는 연중 최저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6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또 6일 연속 하락한 것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가 지금 분위기가 아주 안 좋다라고 일단 인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역시 이제 금리라든가요, 달러가 이제 계속해서 치솟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오늘도 이제 발목을 계속 잡았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정말 10년물 금리가 무서웠었는데요. 장중에는 3.98%까지 터치하고 또 위에 갔다가 조금 그거보다는 좀 약간 아래서 끝나고 있는데요. 여하튼 10년물 금리가 이제 이렇게 초비상으로 올라가고 있죠. 달러도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그러다 보니 S&P 500 6일 연속 하락했고요. 다우지수도 하락했습니다. 나스닥만은 이제 소폭 일단 반등했지만 반등보다는 하락이 좀 지쳐서 그런가요? 약간 좀 지지되는 정도. 잠깐 정확한 표현은 휴식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섹터별로 보면 임의 소비재나 에너지, 기술주 이런 것들이 소폭 반등했습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리지만 유가 좀 반등한 게 좀 있었고요. 필수 소비재를 비롯한 8개 섹터는 오늘 예외 없이 모두 하락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10년물 보여드렸으니까 2년물도 보여드리면 2년물은 4.28%. 조금 고점 대비 약간 숨고르게 하고 있었지만 전반 10년물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최근 들어서 지금 글로벌 어떤 유럽 시장 전체에서 지금 정치권에서 흔들리는 거가 새로운 어떤 총리나 이런 것들이 선출됐거나 선출되고 있는 과정이 이탈리아랑 영국 아닙니까? 네네. 각종 국가들이 문제가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쪽 나라들이 10년물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런 것들도 시장의 또 하나의 이제 불안 요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달러는 오늘은 크게 올라가지 않았지만 오늘도 보합 정도, 강보합이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고요. 유가는 말씀드렸던 대로 2% 정도 오늘 워낙 급하게 떨어져서 그런지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유럽에서 또 독일에서 지금 러시아에서 오는 또 그 천연가스관에서 또 누출 있다 이런 거 나면서 또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요. EU의 천연가스는 또 7%는 오늘 급 반등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표가 발표됐는데 지난 9월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됐어요. 개선된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인데요. 소비자 신뢰 지수는 크게 봐서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즈니스 환경이 어떤지, 네. 그리고 고용 시장이 어떤지에 관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이거는 이제 콘슈머의 소비자 신뢰 지수인데요. 최근에 어떤 유가가 하락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요. 그러다 보니 소비자 신뢰 지수가 2개월 연속 좀 상승하는 개선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달에 103.8이었는데 이렇게 108까지 올라가는 100이 이제 기준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하여튼 이제 전반적으로 좀 회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비즈니스와 관련해서는 말씀드렸던 비즈니스 컨디션 그리고 그런 상황 그리고 노동시장 모두 현재보다 조금씩은 계속 개선될 거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그거를 현재 상황과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현재 상황도 그건 위에 거가 되겠고 아래에 대한 기대치가 약간 낮은 건 사실인데 그나마 전월 대비 조금씩 좀 올라가고 있는 건 분명하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신규 주택 판매가 오늘 또 나름 또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다만 이제 내구재 주문은 소폭 감소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구재 주문은 여기서 파란색으로 보여드리죠. 약간 소폭 감소인데요. 네네. 최근 12개월 중에 한 4번 정도는 마이너스 나고 8번 정도 좋아졌는데 실제로 여기서도 코어란 개념이 있습니다. 코어 내구재 주문 보면은요. 이제 이건 이제 그 신규 주택 판매가 아니라 내구재 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네. 내구재 주문은 오른쪽에 보면 이제 코어입니다. 코어란 건 뭐냐면 쉽게 해서 방위 산업 있지 않습니까? 네네. 무기 전투기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총 이런 것들 이런 거 뺀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여전히 이번에도 상당히 내구재 주문이 괜찮았다. 바로 이런 것들이 결국 소비자 신뢰 지수를 개선되고 있다는 그런 징후로 보는 사람들이 있겠고요. 아마 이런 것들이 오늘 임의 소비재 반등에 하나의 조금이라도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종목별로는 어떤 움직임을 보였을까요? 종목별 움직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네. 여행 관련주들이 또 좋은 모습을 보였더라고요. 네, 어저께는 이제 그 카지노 관련 주들이 전부 다 올랐습니다. 어저께 올라간 거는 기억하시겠지만 중국 정부죠. 결국 중국 정부에서 마카오에 너희들 카지노 가도 된다 이런 거가 나왔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 관련주들이 올라갔는데요. 오늘은 이제 캐나다 정부에서 10월 1일부터 코로나19와 관련된 여행제를 모두 없애기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캐나다라는 나라가 중요한 것이 미국 사람들이 뭐 알라스카를 가거나 또 이렇게 갈 때 다 한묶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태우고 다 가는 거거든요. 거기 이제 약간 중간에 있으면 애매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오늘 허를 풀렸기 때문에 크루즈 관련주들이 오늘 전부 다 오늘 뭐 1%에서 2% 넘나들게 오늘 반등했습니다. 다만 이쪽 이 기업들은 대부분이 지금 증자를 추진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네. 때문에 그런 것도 분명히 좀 유의하셔야 되겠다라고도 분명히 그런 팩트도 확인을 꼭 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현재 관련돼서 이제 어떤 온라인 여행 그런 사이트들 있지 않습니까? 익스피디아 같은 것도 오늘 2.3% 정도 반등했고요. 어제에 이어서 메리앗 같은 호텔 관련주들이 오늘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이제 내구재 주문을 보면 결국 자동차가 이제 대표적인데요. 오토존은 부품 플러스 결국은 그런 자동차 딜러십 이런 걸 다 갖고 있는 기업들인데요. 오토존 같은 경우 0.2%를 반등했고요. 테슬라도 한 2% 정도 반등했습니다. 한편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는 큰 변동이 없었던 오늘 하루가 되겠고요. 알파벳 같은 경우도 오늘 약보합 정도로 마감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에 또 시장을 참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게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었었어요. 뭐 장 초반에 시장 개장하기 전부터 뭐 급등을 만들기도 하더니 중간에 또 뭐 실망시키기도 하더니 자, 어떤 발언들이 있었을까요?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이번 주 초부터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10대 건 이상의 연방은행 총재들의 기자회견이라든가 인터뷰라든가 강연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잡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코 좋은 얘기가 크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불과 지난주에 한 얘기 아닙니까? 네네. 지난주에 얘기했고 워낙 거기서도 대부분의 어떤 연준 위원들이 동의했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갑자기 일주일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속도라든가 이런 건 약간의 의견이 있겠죠. 그리고 왜냐하면 점도표가 똑같이 나온 건 아니니까 네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미네아폴리스 연방은행 총재인 닐 카시카리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하락이 뚜렷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통화 긴축 정책을 타이트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검색해 보시면 이 말은 지난 8월 달에 FOMC 이후의 말과 똑같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8월에도요. 내년 초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 이제 내년 초니까 2023년 초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올해 말에 금리 인상이 끝난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내년 초 금리 인하는 현실적이지 않다 얘기하고 있고요. 통화 긴축을 지속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분 들으시면 상당히 속상하지만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 발표 이후에 하루 이틀 있다 주가가 크게 또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오히려 자기 기분 좋다는 얘기했어요. 그만큼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찰스 에반스도 결코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어찌 됐건 다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정책 금리를 지금 인상을 지금 75bp를 3번 연속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속도가 좀 너무 빠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올해 말까지 그렇지만 올해 말까지 100에서 125bp. 지금은 125bp가 거의 굳어져 있습니다. 점도표만 보면. 그렇지만 좀 속도를 좀 줄일 필요도 있다. 그런 정도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인 목소리다 얘기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전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른 분도 몇 가지 추가적인 월가의 시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블랙락 투자연구소의 대표가 있습니다. 진 볼윗이라는 분인데요. 미국 주식의 조정 국면은 아직 멀었다. 조정 마무리는 아직 멀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타임 기간은 한 12개월 정도 보는 건데요. 향후 1년 동안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증시 비중을 축소 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기존은 똑같은 얘기라고 일단 먼저 좀 하셔야 되겠고요. 그럼 이분들은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머징 마켓 이런 것도 좀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즉 이머징 마켓은 말하기가 쉽지 않죠. 네. 워낙 이제 환율의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보면 우량 등급의 채권에는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퀄리티가 있는 그런 부도 가능성이 없는 그런 채권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것도 사실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도 올해 30% 이상 거의 많이 빠진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 시장 자체가 지금 베어마켓에 들어갔거든요. 수십 년 만에 처음인데 그만큼 탕제자가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살라 그러면 우량 등급 채권을 좀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관심 종목은 특이하게 딱 하나를 적시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클린 에너지인데요. 클린 에너지 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단순하게요. 제가 약간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네네. 단순하게 클린 에너지에 관련해서 무슨 태양광도 있을 것이고 패널 이런 것도 있지 많죠. 텐데 네. 이분의 표현을 종목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단순하게 클린 에너지라고 불리는 그런 것보다는
기존의 에너지 정책에서 변환을 하는 것들. 그래서 클린 에너지가 아니었는데 클린 에너지 사업으로 새로 변화를 하는 그런 기업들. 네. 아니면 전반적으로 이게 패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서플라이 체인에서 핵심에 있는 기업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정도 이 얘기를 했고요. 예를 들어 이제 미국의 유틸리티 기업들은 뭐 대부분 석탄 화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네네. 화력도 했지만 네. 발전을 하는데 이제 우리는 풍력에서 태양광으로 전환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흑자가 이뤄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주목하는. 그런 기업들도 아주 좋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물론 이분이 종목을 얘기는 했지만 네네. 그 해석을 해보면 그런 쪽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근데 헷갈리시면 전반적으로는 태양광이라든가 요즘 가장 큰 이슈가 아마 내년도에만 네네. 내년과 후년도에 가장 큰 이슈 중에 뭐 몇 가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요즘 많이 얘기하는 넷제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넷제로와 관련된 것들이 내년에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난 김에 말씀드리면 지금 보면 시장이 다 어렵죠. 경제적으로 다 어렵지만 기억하시겠지만 애플이 지난 분기 실적 좋을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한 지역 혹시 기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세 나라의 소위 중산층 이상의 소득 비중이 많이 늘어났다 얘기했습니다. 세 나라가 있습니다. 이게 인도랑 인도네시아, 베트남인데요. 그래서 이머징 마켓의 큰 그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 변화 이런 쪽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묶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여전히 시장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시장에서의 어떤 방어적 이런 스탠스를 언제까지 유지해야 되냐면 신규 실업증권 건수가 35만 건 정도 이상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20만 건 초반이었기 때문에 아주 멀었다는 얘기 되겠고요. 10년물 금리가 4% 상해도 하나의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 판단하는 거고요. 지금 오늘 3.98 갔었거든요. 세 번째는 미국 달러의 하락세 진입인데 아직 멀었죠.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물론 한두 가지 이게 워낙 조건이 한 7, 8개 됩니다. 자기네가 많은 그 변수들이요. 이 중에 한두 개는 해결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기본적 시각이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